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어느덧 3월이 됐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오후에는 제법 따뜻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임용고시 합격 비법이지만 비단 임용고시라는 시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지 공부법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백지에다가 써내려가는 워낙 유명한 공부 방법인데요. 많은 합격생 그리고 이미 이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본 분들이 공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루 동안 읽고 이해하고 암기했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덮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읽고 쓰면서 외웠던 내용들을 백지에다가 쏟아내듯이 써보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처음에는 잘 안 써질 건데요. 막연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목차의 대단원 정도를 백지에 쓰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 공부법은 민망하리만큼 하루 종일 읽고 내가 외웠다고 생각한 내용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지고 잊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좀 절망적인 공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게 습관이 되고 공부량이 늘고 반복하다 보면 많이 써지게 되고 속도도 붙게 되면 또 자신감도 붙게 되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기대감이라든지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또 좋은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시대순으로 잘 써지는지도 점검이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객관적으로 나의 공부량과 공부 방향 이런 것들을 매번 백지를 쓰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지인 중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의 공부 스타일을 보게 되는데 눈으로만 공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고 진지하게 책을 읽기는 하시는데 거의 쓰지는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책만 넘기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임용고시라는 시험은 출력해 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입력만 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출력까지 해서 꼭 점검을 스스로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할 이야기는 학생에게 가르치듯이 설명하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공부한 내용을 가상의 학생에게 가르치면서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되어서도 어차피 내일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을 미리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치는 게 그 선생님의 직업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저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생생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제가 뭐 어떤 학생을 내일 가르칠 건 아니지만 내일 뭐 과외하는 학생에게
이 내용, 오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준다라고 가상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공부가 되고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내용과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대충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 정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이 100% 가지고 있는 걸 100% 전달하려고 해도 그게 쉽진 않은데, 최대한 어떻게 100% 전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음, 조금 더 공부가 지루하거나 늘어지지 않고 매 순간 또렷한 정신으로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공부했던 내용들을 훨씬 덜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제가 또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임용고시 이후에 선생님이 되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설명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는 이론서나 책의 목차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책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큰 대단원을 먼저 보고, 그 대단원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가, 이 책을 쓴 사람은 왜 이렇게 목차와 순서와 번호를 매겼는지, 이게 중요한 순서인지 시간상의 순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다시 이 책을 똑같이 서술한다면, 이 책을 똑같이 쓴다면 똑같은 목차와 순서로 쓸 것인지 아니면 순서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 같은 것들을 계속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뭐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게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나 이론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 선생님들의 이론서들도 다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재배열하고 재배치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서브노트를 이렇게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 책과 여러 강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이 비슷하면서 또 다른 목차와 정리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지식들을 구분하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끼리 재배열하는 과정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서브노트를 뭐 중요한 거를 적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빼는 게 뭐 서브노트이긴 한데, 저는 서브노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재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마다 각기 다른 순서와 배치 같은 것들을 제가 더 보기 쉽고 구분하기 쉽게 재구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출력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인풋한 것을 아웃풋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제가 만든 서브노트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고 서브노트를 재배치하고 재배열하면서 강사들이 분류해 놓은 방법은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고, 이 분류보다는 이렇게 통합하고 분류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하면서 제가 편한 방법으로 다시 재분류하고
재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해가 되면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암기는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해가 잘 되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식의 이론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갖고 그런 뭐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이해를 한다면 그 공부가 조금 더 퍼즐 맞추듯이 퍼즐이 딱딱 맞춰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해의 재미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술사 같은 것들은 이해의 영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없이 나열되어 있는 뭐 교육학의 유명한 이론 같은 것들, 전공의 교육과정, 뭐 교육론, 공학과, 방법론 같은 분야들은 무작정 외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앞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의 문제점은 앞자만 외우고 나서 그 앞 글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많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고 난 후에 그 앞 글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앞 글자인지 자동으로 써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외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교육과정과 교육론 같은 그 강론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전공이야 본인들이 좋아해서 선택한 뭐 대학의 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밌어하고 또 이해를 잘하고 쉽게 암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뭐 교육학이라든지 뭐 교육과정, 교육론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생소하고 재미없고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를 어, 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항상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를 벌려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난 후에 교육 과정과 평가를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 철학과 교육론 같은 것들은 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교육과정 평가원 아니면 출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멋이 중한디라고 유행어인데요. 되게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렵고 하기 싫고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쉽고 뭐 4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밌고 잘 외워지는 부분은 다른 수험생들, 경쟁자들도 다 똑같이 쉽고 재밌기 때문에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다면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음, 첫 해 1차 시험을 붙고 이제 두 번째 2차 시험 그러니까 첫 해 2차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도 1차 시험을 붙을지 떨어질지 좀 걱정이 많았는데 1차 시험은 이렇게 쉽게 통과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그렇게 틀린 방법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해서 그 부분을 강화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시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부분에서는 어, 실수해서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부분의 문제를 꼭 한두 문제 정도 경쟁자보다 더 맞춰준다면 합격은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전공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단원들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학에서는 교육철학과, 교육심리학 같은 것들을 좋아했었고 어, 전공에서는 미술사와 표현 부분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뭐 교육통계, 교육공학, 전공에서는 교육론, 교육과정 같은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뭐 무식하게 암기로 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 암기를 하면서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육학이나 자기 전공 부분에서는 재밌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도 다 재밌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고 보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의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끝으로 이제 반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반복이라는 거는 뭐 운동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가장 그 강화되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반복이라는 방법인데요. 어쩌면 좀 지루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지겹고 느슨해지는 공부 방법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 번 반복할수록 더 잘 외워지고 더 많이 이해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더 높아지는 게 이 반복하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보는데 시간이 한 달이 걸렸다면 그 다음은 3주, 그 다음은 2주, 1주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를 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냈을까에 대해서 출제자의 마음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좀 더 공부하는 방향성을 잡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방대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 자칫하다가는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고 또 그 방향성과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를 중심에 두고 어떤 문제가 아직 안 나왔을까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부분도 보물찾기를 하듯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는 또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끝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지만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꾸준하게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생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너무 공부에 올인하다 보면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환기 그러니까 뭐 산책 같은 것도 짧게 하시는 것도 햇빛도 조금씩 쐬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콘텐츠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